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. 안녕하세요.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-50 상표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어드렸고요. 이번에는 큐피드 곡 저작권 강탈 관련해서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, 원복할 수는 없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50-50 이 친구들이 떴어요. 굉장히 많이 떴어요. 빌보드에 랭크가 돼요. 랭크가 돼요. 이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골치가 아픈 일들이 생기는데, 특히 이 큐피트라는 곡의 지분, 저작권 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. 왜냐? 이 어트랙스라는 소속사죠. 엔터사. 보통은 여기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려 95% 정도 대행사, 미스터 안이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. 안성일 씨죠. 대행사 대표를 맡고 있는 안성일 씨가 이제 큐피트 지분 95.5%를 확보한 걸로 서류상에는 나와요. 디스패치 보도나 여기로 이제 보도 자료에 나온 거에 의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은데, 일단은 소속사가 이 내용 확인된 게 보면 이제 어트랙스가 이 곡에 대한 저작 인저권, 그러니까 인저권, 그러니까 골치 아파하시는데 그냥 저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$9,000 주고 이거 확보했어요. 이게 확보한 게 명확하게 보이고, 근데 $9,000 주고 1위로 이게 이제 1위로 편입이 돼야 되는 게,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아저씨한테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지금 난리 난 거고, 국민들이 막 엄청 흥분하고 뭐 열받아 하시는 부분인데, 일단은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스트리밍이라고 그러죠. 스밍이라든지 이제 음원에 대한 이 유통, 우리가 이제 뭐 멜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듣고, 이거에 따른 저작권료, 음원 IP에 대한 저작권료를 정산하면 우선 요 표 관계상 이 지분표에 맞게끔 돈이 이 아저씨한테 정산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. 현실적으로. 현실적으로 저작권자는 아니고 그 저작 인접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서류상 장난을 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정산 몇 번에서 꽤 큰 돈을 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, 이 원작 어트랙스가 저작 인접권을 확보한 것만 확인을 해서 법원 판결, 저작권은 무조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얘가 저작권 있다 없다 가리는데, 요것만 딱 받아내는 순간 요 받았던 돈들 나중에 어트랙스에게 추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산한 돈 플러스 그동안의 이자 뭐 요거까지 쳐서.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변수 중에 하나는 이 추심이 생각보다 어려워요.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미스터 안이 돈을 꿀꺽 하고 배째라, 이렇게 나오면은 이 추심이 더뎌질 가능성이 있고요. 이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소송, 이 판결 받기 전까지, 판결을 만약에 가기 전에 이제 어트랙스가 극단적으로 포기를 했다, 소송을 포기했다, 혹은 극단적으로 어트랙스가 뭐 파산을 했다,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싶은 시나리오인데, 만약 그렇게 되면은 소송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귀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. 근데 핵심은 뭐냐? 저작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냐? 이 핵심만 놓고 얘기를 해드리자면은, 곡 출시 전부터 저작권이 명확하게 어트랙스에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. 어트랙스가 이 스웨덴 아저씨들, 뭐 여잔지 잘 모르겠어요. 스웨덴 원작자에게 무려 9,000불,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, 이 라이센싱 계약이 이루어져요.
예, 계약을 명령을 했어요. 이게 명확해요. 그러면 이제 곡 출시 전이잖아요, 그것도. 예. 소유권 일로 넘어와야 되죠.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이 연계성을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인데, 저작권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는 그 곡이 발매되고 그 곡이 시장에 나오고 사람들 귀에 들리고 유통이 됐을 때부터요. 그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영업 비밀 단계입니다. 영업 비밀 단계고, 이 영업 비밀을 이제 이 스웨덴 원작자 자기들이 이제 저작권 있다, 저작 인정권 있다 주장을 하는 거죠. 실제로 세상에 나오기 전이라면은 저작권이란 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. 근데 어쨌든 이 권리를 장사를 할 거기 때문에 사겠다고 명확하게 한 거예요. 계약이 성립된 거죠. 근데 중간에 요 이제 계약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아저씨가 장난을 친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법원 판결 받아보면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앞에 이제 극단적으로 어트랙스가 이거를 뭐 포기한다든지 파산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만 아니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.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. 그러니까 100%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, 왜? 안성일은 을이에요. 누가 봐도 을이고 갑인 어트랙스하고 계약 관계예요. 계약 관계 여기도.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고,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일을 하는 거는 이 갑의 어떤 권리라든지 갑의 이득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고 이제 돈을 받는.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어트랙스 일을 대신 해준 게 대행사 일을 그동안 해왔던 것 또한 굉장히 명확합니다. 큐피트 곡을 포함한 PFT-BPT의 모든 일을 여기서 해왔잖아요.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네 거 아니에요. 너는 을이에요. 죄송하지만 계약 관계는 굉장히 냉정합니다. 돈 받고 대행을 한 거예요. 갑 어트랙스가 뭐 대표님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, 능력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거예요. 50-50 프로젝트는.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, 그러니까 얘가 무슨 장난을 쳤든, 얘가 무슨 중간에 장난을 쳤든 대행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 가면 무조건 엎어집니다. 엎어져서 원복이 됩니다. 그래서 어트랙스에게 저작권, 저작 인접권이라고 표현을 쓰는데, 이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너무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저작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권리 회복이 된다. 일단 저작권,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2에서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. 소송까지.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이 저작권료, 정산, 제대로 못했던 거, 못 받은 거, 원복, 이것도 누구에게? 어트랙스에게. 50-50 죄송한 얘기지만은 계약 관계입니다. 50-50를 발굴하고 키우고, 뭐 안성일이 실제 이 아저씨가 일을 다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갑에 의해서, 갑의 요청에 의해서, 계약에 의해서 그 일을 한 거지, 실질적인 권리는 갑인 어트랙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계약상. 그렇기 때문에 권리 회복 당연한 거고, 저작권료, 지분이나 이런 게 이제 지분이죠. 지분 원복을 하면서 저작권료 정산 똑바로 어트랙스가 받아야 되는 게 맞고, 정산 중에 이제 제대로 정산이 안 된 돈들 또한 어트랙스에게 돌아가야 된다. 미스터 안이 중간에 이제 뭐 먹은 게 있다면은.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, 그다음에 이 보통 소송을 가면은 이 뒤에서 합의를 많이 봐요. 뒤에서 합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변수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합의는 비공개입니다. 철저하게 비공개예요. 특허 소송이나 저작권 소송에서 보면은 판결 나오더라도 뒤에서 보통 합의를 봐요. 그러니까 돈 뭐 판결 예를 들어서 뭐 100억 갚아. 100억 네가 물어내야 돼라고 했지만은 뭐 한 70억에서 합의 보시고요. 대신에 안 까불게요. 뭐 이 권리 딴 것도 포기할게요. 이 시장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하세요. 뭐 이런 식의 합의를 해요. 합의라는 변수가 일단은 가장 크고, 그 다음에 어트랙스 재정 상태나 뭐 이제 대표님의 뭐 멘탈이라는 건 모르겠는데, 소송 끝까지 갈 거냐, 킵고잉 할 거냐, 아니면은 파산이라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아니고 정식적으로 끝까지
판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트렉스가 제가 볼 때는 이길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아 보인다. 그래서 저작권, 큐피트 곡에 대한 저작권도 지분도 절대적으로 다시 원복을 하고 가지고 오고, 그다음에 저작권료 지금부터가 아니죠. 지금 이제 곡을 출시하고 나서 곡 출시 이후 발생한 이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행사를 할 수 있다. 못 받은 거는 추후 추심을 통해서라도 다 받아올 수 있다. 예.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끄러운 50-50 그러면 이제 시끄러운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상표권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고, 이번 시간에는 이 큐피트 곡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지, 이게 진짜 강탈되고 뮤지타 안에 곡이 돼서 계속 이분이 이제 저작권료를 챙길 수 있었던 건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.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IP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.